광활한 창공 1만 미터 상공에서 비행기 승무원 휴게실의 좁은 공간 안에서 여성 승무원이 제복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풀기 시작했을 때 항공사 대표 줄리안 소는 마치 등줄기를 따라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말을 잃었고 온 세상이 이 비현실적인 장면 하나로 축소되는 듯했다. 여성 승무원 클라라 에반스의 팔에는 그의 갓난 딸 릴리가 안겨 있었고 그녀는 아기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려 하고 있었다. 낯선 여자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본능적인 당혹감 섞인 분노가 줄리안의 마음속에서 치솟았다. 하지만 그 분노는 옅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릴리의 얼굴을 바라보자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달. 그는 딸이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보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작은 입술이 젖을 열심히 빨고 있었고 2 눈은 감겨 있었으며 얼굴은 완전한 만족감으로 이완되어 있었다. 이 비합리적이면서도 성스러운 광경은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지닌 2 사람의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클라라의 숨겨진 과거는 줄리안의 삶과 기이하고도 가혹한 인연으로 얽혀 있었던 것이다. 운명은 고통받는 2 영혼을 하늘 위에서 만나게 했고 그들을 선택의 기로에 세웠다. 진실과 거짓, 상처와 치유, 용서와 사랑 사이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재구성할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저녁 8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분주하고 활기찼다. 런던행 비행기 탑승구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온갖 감정을 품은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다. 에이펙스 에어의 거대한 비행기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의 7시간에 달하는 긴 여정을 위해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느린 필름처럼 각기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여행에 대한 설렘을 안고 있는 사람, 피로에 지친 사람, 그리고 줄리안 손처럼 깊은 슬픔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1등석 EA 좌석에 앉은 줄리안은 생후 3개월 된 딸 릴리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남자의 경력이 절정에 달하는 36의 나이에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짐에 산을 짊어진 듯 무거웠다. 유명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라는 직함은 그의 눈가에 깊이 새겨진 피로와 상실감 앞에서 무색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2달 전 끔찍한 교통사고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앗아갔고 그에게는 핏덩이 같은 딸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날 이후 그에게 매일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었고 매 시간 매분을 힘겹게 견뎌내는 것이었다. 한때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던 그의 세상은 이제 슬픔과 책임감이라는 잿빛으로만 가득했다.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차갑게 식었고 아내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으며 릴리의 울음소리에 가끔 깨지는 무서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치 고통스럽도록 익숙한 후렴구처럼 릴리의 울음소리가 기내의 정적을 깨고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흐느낌이었지만 점차 격렬해지며 절망적인 비명으로 변해갔다. 아이를 돌보는데 한 번도 익숙해 본 적 없는 서툰 손길로 줄리안은 딸을 달래려 애썼다. 우유를 타주었지만 아이는 완강히 거부했다. 기저귀를 확인했지만 축축하지 않았다.
릴리는 계속 울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피 흘리는 그의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줄리아는 계속해서 주변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평소 이사회 앞에서 자신감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던 그였지만 지금은 생후 3개월 된 딸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했다. 이것 봐. 타자마자 시끄럽게 구네. 뒷좌석에 앉은 남자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줄리안의 죄어오는 가슴을 더욱 옥죄었다. 그는 딸을 더 꽉 껴안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세상을 다 막아줄 수 있다는 듯이 이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릴리, 제발 아빠가 뭘 잘못한 거니? 한편 승무원 휴게실에서 클라라 에반스는 동료들과 함께 이륙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29의 나이에 7년 경력에 그녀는 수석 승무원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낯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클라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 후배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클라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아랫배를 가볍게 쓸었다. 한 달 전 유산의 고통은 아직도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후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작은 가족, 아이의 웃음소리에 대한 꿈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허함과 지울 수 없는 슬픔만이 남았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이르자 릴리의 울음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아마도 기압 변화 때문이거나 낯선 환경 때문일 것이다. 아이는 쉴 새 없이 울었다. 줄리아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그가 아는 모든 방법으로 딸을 달래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1등석의 불쾌감의 중심이 되었다. 정말 시끄럽군요. 승무원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한 승객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클라라를 불렀다. 클라라는 재빨리 다가갔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손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클라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줄리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줄리안은 클라라의 눈에서 기이한 따뜻함을 느꼈고 클라라는 자신의 예민함으로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계속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줄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클라라는 릴리를 보았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아기의 울음소리, 입술을 빠는 모습, 몸을 비틀며 작은 주먹을 꽉 쥐는 움직임. 수많은 승객을 돌본 7년의 경험과 최근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합쳐져 그녀는 직감적으로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갤리로 돌아온 클라라는 바네사 리드와 마주쳤다. 27의 바네사는 역시 수석 승무원이었지만 항상 클라라를 경쟁 상대로 여겼다. 1등석이 시끄럽네. 무슨 일이야? 바네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기가 계속 울어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럼 우유를 타서 주면 되잖아. 이미 해봤는데 젖병을 물지 않아요. 아마도 클라라가 망설였다. 바네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아마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다시 확인해 볼게. 클라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너무나 대담했고 바네사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다시 한번 클라라는 1등석으로 향했고 줄리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릴리의 울음소리는 이제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도 점점 차갑고 불쾌하게 변하고 있었다. 손님, 실례지만 아이 엄마는 어디 계신가요? 클라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줄리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제 아내는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클라라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가 혼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돌보며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럼 아이가 모유 수유를 했었나요? 네, 전에는 완전 모유 수유였어요. 젖병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이가 받아들이질 않네요. 줄리안의 설명에 클라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불과 1달 전만 해도 그녀 역시 이런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손님, 저와 함께 갤리로 가주시겠어요? 그곳이 더 조용하니 제가 아이를 달래보겠습니다. 클라라의 제안에 줄리안은 망설임 없이 즉시 동의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고 이제 이 경험 많은 승무원의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갤리에 도착한 클라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제복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아기에게 필요한 건 분유가 아니에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매우 단호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줄리안의 팔에서 릴리를 받아 안았다. 그 순간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녀의 가슴을 통해 퍼졌고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다. 갤리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줄리안의 눈이 커졌다.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제복을 젖히고 릴리를 품에 안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잠깐, 이건 줄리안이 막으려 입을 열었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1시간 내내 격렬하게 울부짖던 릴리가 마법처럼 갑자기 울음을 그쳤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클라라의 가슴을 찾았고 이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거의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젖을 빠는 아기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줄리아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극도의 당혹감이 앞섰다. 낯선 여자가 자신의 딸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2달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릴리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클라라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기의 온기가 그녀의 몸을 통해 전해지며 1달 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돌볼 수 있다는 기쁨 또한 느끼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줄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최근에 아이를 잃었어요. 제 몸이 아마 아직 기억하고 있나 봐요. 클라라의 담담한 고백에 줄리안의 가슴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 여자, 그와 마찬가지로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갑자기 분노나 당혹감 대신 깊은 연민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 순간 갤리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바네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차가운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다. 미쳤어요? 비행기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바네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클라라가 움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미짐승이 새끼를 보호하듯 릴리를 더욱 꽉 껴안았다. 아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도 이건 아니죠. 승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바네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승무원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들은 차례로 갤리로 모여들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근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저기 봐, 클라라,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쳤나 봐. 비행기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클라라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품 안에서 릴리가 평온하게 숨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줄리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만해요. 그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갤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분은 제 딸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바네사는 줄리안을 다시 자세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1등석의 그 승객이 바로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바네사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지만 줄리안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제 딸을 돌봐주고 있는데 왜 방해하는 거죠? 줄리안의 말에 바네사는 할 말을 잃었다. 다른 승무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보다가 뒤로 물러섰다. 클라라는 자신을 감싸주는 줄리안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사람이지만 그의 보호에 그녀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갤리가 다시 조용해지자 줄리안은 클라라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릴리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줄리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괜찮으세요? 줄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이 아기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힘들지 않으세요? 줄리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클라라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 남자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릴리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줄리안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온전한 가족의 온기 같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클라라 에반스입니다. 클라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줄리안의 진심, 어린 감사에 클라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비행 내내 클라라는 릴리를 돌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갤리를 찾았다.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줄리아는 클라라의 능숙한 육아 실력에 감탄했고 클라라는
줄리안의 진실된 마음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줄리안이 클라라가 릴리를 트림시키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항공사에서 일하다 보면 아기 승객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클라라가 말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놓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느꼈다. 경험이 많으시군요. 줄리안은 더 이상 묻지 않는 배려를 보였고 클라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클라라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릴리를 보며 줄리안은 지난 2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경험했다.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느꼈던 막막함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클라라 씨 덕분에 릴리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처음 봐요. 줄리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다. 클라라는 잠든 릴리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말 예쁜 아기예요. 이름이 릴리라고 하셨죠? 네, 제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줄리안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클라라는 그의 슬픔을 읽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릴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으며 이 작은 생명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동안 켈리는 줄리안과 클라라만의 작은 세계가 되어 있었다. 릴리는 그녀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두 사람은 그 평온한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내의 은은한 조명과 규칙적인 엔진 소리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은 마치 멈춘 듯 천천히 흘러갔다. 정말 신기해요. 줄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릴리의 작은 손가락이 클라라의 옷깃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뭐가요? 클라라가 릴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릴리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줄리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클라라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가 혼자서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내분을 많이 그리워하시겠어요. 클라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줄리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매 순간이 힘들어요. 특히 릴리를 돌볼 때면 제가 얼마나 무능한 아빠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줄리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평소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한없이 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릴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클라라의 따뜻한 위로에 줄리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슬픔이 고여 있었다. 사실 무서워요. 제가 릴리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아내 없이 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줄리안의 고백에 클라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도 모르게 릴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걱정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껴졌다.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클라라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줄리안의 얼굴에 잠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릴리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매일 배 이야기하고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줄리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교통사고였어요. 릴리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정말 갑작스럽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줄리안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클라라는 그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생생한지 느낄 수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 죄송해요. 클라라의 진심 어린 위로에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오직 릴리의 고른 숨소리만이 갤리를 가득 채웠다. 클라라 씨는 어떠세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줄리안이 화제를 돌리려는 듯 물었다. 클라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릴리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저는 혼자예요. 가족이 없으시다고요? 있긴 하지만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요.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줄리아는 더 이상 묻지 않는 배려를 보이려 했지만 클라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 아이를 잃었어요. 클라라의 고백에 줄리안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동안 놓쳤던 슬픔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달 전에 유산했어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었다. 기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 낯선 남자에게만큼은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임신 5개월이었어요. 이미 이름도 지어놨고 작은 옷도 사놨는데 클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릴리를 안고 있던 그녀의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아기 아빠는요? 줄리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클라라가 쓴웃음을 지었다. 도망갔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결혼하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줄리아는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견디지 못했나 봐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줄리안의 진심 어린 위로에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사연이었지만 상실의 아픔이라는 공통점이 이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래서 릴리를 보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클라라가 릴리의 작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 제가 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줄리안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딸을 돌봐주는 것이 클라라에게도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그럼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몸은요? 아직은 조금.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클라라의 대답에 줄리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클라라의 용기와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기내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과 엔진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다. 1만 미터 상공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이들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상해요. 줄리안이 중얼거렸다. 뭐가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들을 클라라도 같은 마음이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상처를 이 낯선 남자에게는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아마 우리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클라라의 말에 줄리안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릴리가 클라라의 품에서
작은 하품을 하며 몸을 뒤척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생명이 두 상처받은 영혼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릴리가 정말 예뻐요. 아내분을 많이 닮았나 봐요. 그런가요? 사람들은 저를 닮았다고도 하는데. 줄리안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클라라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것 같았다.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기내에는 착륙의 설렘보다는 묘한 아쉬움이 흘렀다. 줄리아는 클라라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릴리를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비행시간 동안 경험한 평안함이 곧 끝나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이제 내려야겠네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릴리를 줄리안에게 건네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릴리가 몸을 뒤척이며 클라라의 옷을 꼭 붙잡았다. 마치 헤어지기 싫다는 듯이 말이다. 릴리도 아쉬운가 봐요. 줄리안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받아 안았다. 릴리는 곧바로 클라라를 찾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보채기 시작했다. 승객들이 하나둘 기내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클라라는 승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마저 마무리해야 했고 줄리아는 어머니 엘리너가 기다리고 있는 입국장으로 향해야 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줄리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클라라의 눈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저야말로 도움이 되어서 기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과 선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결국 어색한 침묵 속에서 줄리안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릴리, 잘 키우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처 한번 교환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향했다. 줄리아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꾹 참고 입국장으로 걸어갔다. 입국장에서 줄리안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는 65세의 단정한 모습이었다. 전직 간호사였던 그녀는 손녀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오, 우리 릴리.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니가 릴리를 받아 안으려 하는 순간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들려오는 릴리의 울음소리였다. 왜 우는 거지?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릴리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의 울음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줄리안이 릴리를 다시 받아 안으며 설명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클라라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될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어머니의 차를 타고 런던 외곽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릴리는 계속해서 울어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과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줄리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비행기에서는 괜찮았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승무원분이 도와주셔서. 줄리안은 클라라와의 일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릴리는 우유도 거부하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계속 울어댔다. 평소 육아 경험이 풍부한 어머니조차 당황스러워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보채는 거지? 어머니가 릴리를 안고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달래려 했지만 아기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줄리안의 가슴에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다. 밤이 깊어져도 릴리의 울음은 계속되었다. 줄리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기를 달래느라 밤을 새웠다. 그 과정에서 자꾸만 클라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품, 아기를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 릴리가 그녀의 품에서만 보여주었던 평온한 모습까지 클라라 씨가 있었다면 줄리안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지난 비행시간 동안 경험한 평안함이 단순히 릴리가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 한편 런던의 승무원 숙소 호텔에서 클라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에 잠겨 있었다. 뉴욕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이틀의 대기 시간이 남아 있었다. 동료 승무원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보다는 릴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생각이 딴 곳으로 흘렀다. 릴리의 작은 손가락, 따뜻한 체온,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겹치면서 가슴 한편을 아프게 만들었다. 클라라, 괜찮아? 같은 방을 쓰는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클라라는 그제서야 자신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 하지만 클라라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도시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아기에게 가 있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줄리안이 또 다른 밤을 릴리와 함께 지새우고 있었다. 어머니도 지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줄리안 혼자 거실에서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릴리,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줄리안이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릴리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줄리안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클라라의 말이 떠올랐다. 릴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녀의 품에서만 편안해 했는지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클라라 씨를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줄리안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릴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엄마의 따뜻함을 클라라에게서 느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릴리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줄리안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에게 릴리를 맡기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릴리는 할머니에게도 적응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클라라. 줄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연락처도 모르는 그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릴리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줄리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클라라는 승무원이고 곧 뉴욕으로 돌아가는 편에 탑승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항공사 대표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면 그녀의 스케줄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다시 만날 방법이 있어. 줄리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릴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클라라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줄리안은 항공사 운항 스케줄을 확인하여 클라라가 탑승할 런던발 뉴욕행 항공편이 다음 날 출발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같은 편 1등석에 좌석을 예약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지만 릴리의 상태를 보며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 승무원분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줄리아는 짐을 챙기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릴리를 위해서라도 해봐야 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릴리는 계속 울어댔다. 줄리안의 가슴은 점점 조급해졌다. 과연 클라라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줄리아는 릴리를 안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클라라를 만나는 것만이 중요했다. 승무원들이 기내 준비를 위해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줄리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익숙한 유니폼을 입은 여러 승무원들 사이에서 클라라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있다. 줄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클라라가 동료들과 함께 기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뒷모습만 봐도 확실했다. 1등석에 탑승한 줄리아는 클라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릴리는 여전히 보채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도 따가웠다. 그런데 갑자기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라의 목소리였다. 줄리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그녀가 안전 설명을 위해 1등석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다. 클라라가 1등석으로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클라라의 눈이 커지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줄리안과 릴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클라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줄리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씨. 그 순간 릴리가 클라라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아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이틀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아, 클라라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다. 릴리가 자신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기의 작은 손이 클라라를 향해 뻗어지고 있었다. 릴리가 기억하고 있네요. 클라라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줄리안도 딸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안전 설명이 끝난 후 이륙 준비가 마무리되자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줄리안에게 다가왔다. 다른 승무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지만 그녀는 릴리가 더 중요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같은 편에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줄리안의 솔직한 대답에 클라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자신을 찾아서 일부러 이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릴리가 당신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줄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클라라는 릴리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많이 생각났어요. 클라라의 고백에 줄리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준비해온 제안을 꺼내기로 했다. 클라라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릴리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클라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줄리안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은 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급여는 현재 받으시는 것의 3배로 드릴게요. 줄리안의 파격적인 제안에 클라라의 눈이 커졌다. 그 금액이면 경제적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건 장기 휴가를 내시고 제 집에서 릴리를 전담으로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줄리안의 간절한 부탁에 클라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릴리를 돌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줄리안이 배려심 있게 말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릴리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클라라는 틈틈이 릴리를 돌봐주었다. 아기는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고 클라라의 품에서만 평온함을 찾았다. 정말 신기해요. 릴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동료 승무원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바네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설마 진짜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건 아니죠. 바네사가 갤리에서 클라라에게 조용히 물었다. 클라라는 망설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항공사를 그만두고 베이비시터를 하겠다고요? 정말 말이 안 돼요. 바네사의 날 선 말에 클라라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릴리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JFK 공항에 착륙하기 전 줄리안이 클라라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클라라 씨, 제 연락처예요. 줄리안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꼭 연락주세요, 릴리가. 아니, 저희가 정말 필요해요. 클라라는 명함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에 빠졌다. 경제적인 필요성과 릴리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생각해 볼게요. 클라라의 대답에 줄리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다. 기내에서 내리면서 클라라는 릴리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릴리, 잘 지내야 해. 클라라의 작은 속삭임에 릴리가 방긋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클라라의 마음속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항을 나서면서 줄리아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릴리는 클라라와의 재회 후로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어머니, 저 뉴욕에 도착했어요. 곧 들어갈게요. 릴리는 괜찮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줄리안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클라라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클라라가 줄리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그녀는 수없이 망설이며 고민했다. 안정적인 항공사 직장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릴리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말로 하시겠다고요? 항공사 인사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클라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6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클라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줄리안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맨해튼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클라라는 자신이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자 클라라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거실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수백만 달러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인테리어가 그녀를 압도했다. 어서 오세요. 줄리안이 릴리를 안고 현관에서 클라라를 맞이했다. 아기는 클라라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뻗었다. 릴리, 클라라 이모가 왔네. 줄리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릴리가 더욱 기뻐하며 옹알거렸다. 클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방은 이쪽이에요. 줄리안이 클라라를 안내한 곳은
릴리 방 옆에 있는 게스트룸이었다. 침실과 화장실, 작은 거실까지 갖춘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었다. 너무 좋은 방을. 죄송해요. 클라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줄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릴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날부터 클라라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릴리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유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기는 클라라의 품에서 유독 편안해했고 밤에도 거의 울지 않았다. 처음에는 줄리안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다.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릴리를 중심으로 한 일상 속에서 그런 경계는 점차 흐려져 갔다. 클라라 씨, 아침은 드셨어요? 줄리안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클라라는 릴리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릴리 먹이느라. 그럼 같이 드시죠. 어차피 저도 간단히 먹고 나갈 참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릴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러갔다. 릴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클라라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릴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자주 웃었다. 클라라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줄리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클라라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라는 줄리안의 집안일까지 자연스럽게 돌보게 되었다. 릴리를 돌보는 동안 빈 시간에 청소를 하고 간단한 요리도 해두었다. 줄리안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줄리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클라라는 괜찮다며 웃었다. 릴리 돌보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남아서요.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예요. 사실 클라라에게는 이런 일상이 소중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릴리는 아기용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고 줄리안과 클라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릴리, 아빠 보고 싶었지? 줄리안이 릴리에게 말하자 아기가 팔을 뻗으며 좋아했다. 클라라는 그런 부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줄리안 씨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클라라의 말에 줄리안이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클라라 씨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두 사람은 자주 릴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기의 작은 변화들, 새로 배운 것들, 귀여운 행동들까지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에 대해서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다. 클라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나요? 줄리안이 릴리를 재우고 온 후 거실에서 물었다. 클라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사실 제가 막내라서 돌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릴리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줄리안은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말이 되면 줄리안도 릴리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클라라가 아기를 목욕시키는 동안 옆에서 도우며 함께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릴리, 저기 다람쥐 있네. 봐봐. 줄리안이 유모차를 밀며 릴리에게 주변 풍경을 설명해 주었다. 클라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클라라가 진심으로 말하자 줄리안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클라라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매일 집에 돌아오는 것이 기다려졌고 클라라는 그가 출근하면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릴리가 일찍 잠들어서 두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줄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클라라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아요. 클라라의 말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인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릴리가 정말 많이 컸네요. 줄리안이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벌써 웃음소리도 많이 내고 뒤집기도 하려고 해요. 다 클라라 씨가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릴리라는 작은 다리를 통해 연결된 이들의 관계는 고용주와 직원을 넘어서 그 무엇인가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클라라가 줄리안의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릴리는 나날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세 사람의 일상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줄리안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집에 돌아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고 클라라 역시 그가 집에 있을 때면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릴리가 일찍 잠들어서 줄리안과 클라라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줄리안은 노트북을 열어 밀린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다. 클라라 씨, 혹시 회사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해서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줄리안이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며 물었다. 클라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승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불규칙한 스케줄이에요. 특히 장거리 노선 후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승무원들의 근무 현황을 확인하려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클라라 에반스. 줄리안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클라라의 인사 기록이 화면에 떠올라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줄리안은 그녀의 근무 이력을 클릭해 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클라라가 어떤 근무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면서 줄리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15일자 징계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기내 안전사고 대응 미흡으로 인한 견책 처분. 줄리안의 눈이 커졌다. 그 날짜가 왜 익숙한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줄리안은 서둘러 해당 사건 관련 파일을 검색했다. 그해 3월 뉴욕발 제네바행 항공편에서 발생한 기내 응급 의료 상황 사건. 당시 신입 승무원이었던 클라라가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시도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럴 수가. 줄리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사건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승객에게 클라라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언론에서 항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이미지 보호를 위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클라라는 응급 처치 미숙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이후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되었다. 줄리아는 당시 자신이 경영진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비록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났다.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개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크게 반대하지 못했다. 그때 그 승무원이 클라라 씨였다니 줄리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가 바로 7년 전 회사의 희생양이 되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추가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클라라는 사건 후 심리 상담을 받았고 한동안 휴직까지 했던 기록이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부 보고서도 있었다. 클라라 씨가 그런 일을 줄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클라라가 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클라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줄리안이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클라라의 예리한 눈에는 줄리안의 당황한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업무 때문에. 줄리안의 어색한 대답에 클라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평소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식은땀까지. 클라라가 일어나 줄리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났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줄리안이 서둘러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클라라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자신의 이름이 보였던 것 같기도 했고요. 방에 들어간 줄리안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클라라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어떻게 말하지? 줄리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클라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갈등이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마음이었다. 클라라를 보는 시선이 이미 달라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줄리안의 행동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클라라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대화도 어색했다. 릴리를 돌보는 클라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7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아침 드세요. 클라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줄리안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시계만 바라보았다. 벌써 출근하세요? 아직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는 줄리안을 보며 클라라가 의아해했다. 네, 오늘 일찍 회의가 있어서. 줄리안의 대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클라라는 그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회사에 도착한 줄리안은 곧바로 인사팀장인 마커스 벤스를 찾아갔다. 마커스는 당시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인물이었다. 마커스, 7년 전 제네바행 항공편 기내 의료 사고건에 대해 얘기 좀 하죠. 줄리안의 진지한 표정에 마커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그 오래된 일을 왜? 클라라 에반스 승무원 기억하시죠? 마커스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줄리안은 그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줄리안의 질문에 마커스가 침묵했다. 둘 다 그날의 결정이 케인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줄리안은 여전히 클라라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계속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줄리안 씨,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줄리안의 태도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서. 줄리안의 어색한 변명에 클라라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다. 줄리안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된 지 사흘이 지났다. 클라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릴리를 재우고 난 후 거실에서 줄리안을 기다렸다. 그가 서재에서 나오자마자 단호한 표정으로 그 앞을 막아섰다. 줄리안 씨, 이제 말씀해 주세요.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줄리안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사흘 동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시면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불안과 답답함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분명히 저와 관련된 일이죠. 그날 밤 노트북에서 제 이름을 본 것 같던데. 줄리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클라라의 예리함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줄리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클라라 씨, 앉으세요. 줄리안의 무거운 목소리에 클라라의 가슴이 불안으로 조여왔다. 그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줄리안은 클라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모습에 클라라의 눈이 커졌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이렇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클라라 씨, 정말 죄송해요. 줄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클라라가 당황하며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줄리안은 고개를 저었다. 7년 전 기내 의료사고 사망사건 기억하세요? 줄리안의 말에 클라라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다. 그 사건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였다. 왜 그 얘기를?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줄리안이 왜 갑자기 그 일을 언급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저도 그때 경영진이었어요. 줄리안의 고백에 클라라의 세상이 순간 멈춰버렸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로 한 그 회의에 줄리안의 말이 계속될수록 클라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7년 전 그 끔찍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밤새 울며 지새웠던 날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들이 말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클라라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자신이 사랑에 빠진 남자가, 릴리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접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줄리안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클라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동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줄리안이 급하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클라라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불신이 서려 있었다. 그럼 뭐예요? 죄책감이었나요? 아니면 7년 전에 못다 한 보상이라도 해주려고 했던 건가요? 클라라의 날선 질문에 줄리안이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침묵이 클라라에게는 답변으로 들렸다. 릴리도 그냥 이용하신 거네요.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수단으로. 클라라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줄리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지만 클라라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정말 치졸하네요. 7년 전에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죄책감 때문에 저를 자선사업 대상으로 삼으셨군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제발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뭐요? 사랑한다고요? 클라라가 비웃듯 말했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인생을 망쳐놓고 나중에 죄책감으로 보상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줄리아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로 죄책감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라라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꽝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7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아팠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었으니까요. 거실에 남겨진 줄리아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클라라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클라라는 최소한의 업무적 관계만 유지했다. 릴리를 돌보는 일은 계속했지만 줄리안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줄리안이 말을 걸 때마다 클라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예전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릴리조차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는 듯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울었고 밤에도 자주 깼다. 일주일이 지나자 클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릴리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항공사에 복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바네사였다. 그녀는 클라라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클라라,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바네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야? 클라라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바네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좋은 집에 사네. 그런데 클라라, 혹시 우리 대표님이랑 무슨 일 있어? 바네사의 직접적인 질문에 클라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봐?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거든. 대표님이 요즘 상태가 이상하다고. 바네사의 말에 클라라는 줄리안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과의 갈등 때문에 회사에서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도 이제 복귀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응. 클라라의 짧은 대답에 바네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이 집도 나가는 거지? 대표님 많이 아쉬워하실 텐데. 바네사의 말투에서 클라라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클라라가 차갑게 대답하자 바네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네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바네사가 클라라의 집을 다녀간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이었다. 국제선 승무원이 기내에서 벌인 충격적 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기내에서 클라라가 가슴을 드러내고 줄리안을 유혹했다는 왜곡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글의 마지막에는 과거 사고를 일으킨 문제 승무원이 대표를 꼬셔서 호화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는 악의적인 추측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클라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예전 동료와의 전화 통화에서였다. 클라라, 인터넷 봤어? 너에 대한 글이. 동료의 당황한 목소리에 클라라는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수십 개의 기사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승무원의 도가 넘은 서비스, 기내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대표를 유혹한 승무원, 기내 성추행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클라라의 눈을 어지럽혔다. 댓글은 더욱 잔혹했다. 정말 역겹네. 기내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과거에도 사고 쳤으면서 또 이런 일을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구나. 클라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7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관계까지 왜곡되어 공개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기자들이었다. 클라라 에반스 씨 맞으시죠? 혹시 인터뷰 가능한지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클라라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몇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전화가 왔다. 죄송한데 기자분들이 많이 와서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클라라는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렸다. 릴리는 주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는 듯 자주 울었고 클라라의 마음도 점점 무너져 갔다. 복귀 신청을 한 지 이틀 만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에반스 씨 복귀 시기를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인사팀 직원의 애매한 말에 클라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회사에서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였다. 그런데 정작 더 큰 충격은 동료들의 반응이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들마저 연락을 끊었다. 간혹 오는 메시지들도 차가웠다. 클라라,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정말로 대표님이랑 그런 관계는 아니지?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 클라라를 짓눌렀다. 아무도 그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항공사 내부에서 도는 소문들이었다. 클라라가 과거 사고를 빌미로 줄리안을 협박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과거에 사고 친 걸로 약점 잡고 대표한테 달라붙은 거 아니야? 펜트하우스에서 산다며? 정말 뻔뻔하네. 기내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당당하게 복귀하려고 하다니. 클라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밤늦게 줄리안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줄리안 씨. 클라라의 떨리는 목소리에 줄리안이 깜짝 놀랐다. 그는 이미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다. 클라라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해결할게요. 줄리안이 다가가려 했지만 클라라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슴으로 대표를 유혹한 승무원,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 여자라고 해요. 클라라의 말에 줄리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요? 클라라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7년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겠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지금 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줄리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클라라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릴리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돌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네요. 클라라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줄리아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릴리는 저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클라라 씨, 제발 내일 짐 정리해서 나갈게요. 클라라의 단호한 말에 줄리안이 절망했다. 어디 가실 건데요? 기자들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클라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줄리안은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계속 릴리 방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팠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줄리안이 문 앞에 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네, 이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에요. 클라라가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이 서려 있었다. 릴리한테는 이모가 여행을 떠났다고 해주세요. 나중에 컸을 때 저에 대한 나쁜 기억만 남지 않도록. 클라라의 배려에 줄리안의 가슴이 더욱 아팠다. 클라라 씨, 저는 정말로 당신을 그만해요. 클라라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 와서 사랑한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클라라는 줄리안의 곁을 떠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줄리안은 그녀를 불러보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그녀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클라라가 떠난 후 줄리안의 집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릴리는 클라라를 찾으며 계속 울어댔고 줄리안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2번이나 상처 입힌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릴리의 울음소리가 계속될수록 줄리안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클라라가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야 했고 7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클라라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줄리안은 본사 대회의실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마커스 벤스 팀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해서 죄송합니다. 줄리안이 단상에 서서 말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7년 전에 발생한 제네바행 기내 응급 의료 상황,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다른 임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우리는 회사의 이미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 승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클라라 에반스 승무원에게 말입니다. 줄리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동안 억눌러온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클라라 씨는 승객의 생명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숙한 대응이라며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이 줄리안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저 역시 그 결정에 반대하지 못한 공범입니다. 7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모른 척했어요. 줄리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클라라 에반스 승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를 배상할 것입니다. 마커스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줄리안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줄리안은 곧바로 언론사에 연락했다. 공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되었다. 기자회견 당일 항공사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다. 줄리안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단상에 섰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줄리안 손입니다. 줄리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7년 전 기내 응급 의료 상황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은폐되어 온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클라라 에반스 승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줄리안은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클라라가 어떻게 승객의 생명을 구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그녀에게 부당한 책임을 떠넘겼는지를 낱낱이 밝혔다. 클라라 에반스 승무원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는 명백한 잘못이었고 저를 포함한 당시 경영진 모두의 책임입니다. 줄리안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또한 최근 온라인에서 클라라 에반스 승무원에 대해 유포된 악의적인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딸을 돌봐주신 분이고 저희 가족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줄리안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다. 클라라 씨,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랑 고백에 기자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줄리안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릴리도 엄마 같은 당신이 필요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줄리안의 간절한 고백을 지켜보고 있었다. 온라인 댓글도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진짜 사랑인 것 같은데 기업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클라라 씨가 진짜 영웅이었구나. 한편 작은 원룸에서 혼자 TV를 보던 클라라는 줄리안의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바보, 클라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줄리안의 고백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줄리안의 머릿속에는 오직 클라라를 찾는 것만이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는 차에 올라탔다. 클라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회사에 신고된 임시 주소지가 있었거든요. 줄리안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원룸 앞에 도착한 줄리안은 잠시 망설였다. 과연
클라라가 자신을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클라라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 여기까지? 클라라 씨. 줄리안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다. 들으셨죠? 제가 한 말. 네, 봤어요. 클라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정말 진심이에요? 줄리안이 간절하게 물었다. 클라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 같은 사람, 클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원망보다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줄리안의 진심 어린 고백에 클라라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릴리는 괜찮아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줄리안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람 시켜서 돌보고 있는데 계속 울어요. 클라라 씨를 찾으면서 그 말에 클라라의 가슴이 아려왔다. 릴리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줄리안 씨, 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클라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줄리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물론이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받아들였다. 상처와 오해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릴리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2년이 흘렀다. 따뜻한 봄볕이 들이우는 센트럴파크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돌이 넘은 릴리가 아장아장 걸어가며 비둘기들을 쫓고 있었다. 그 뒤를 줄리안과 클라라가 손을 맞잡고 따라가고 있었다. 엄마, 새, 릴리가 클라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클라라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릴리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줄리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어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오늘 정말 좋은 날씨네요. 클라라가 줄리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왼손 약지의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햇살에 빛났다.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당신과 릴리가 있으니까. 릴리가 갑자기 클라라의 손을 잡고 줄리안에게로 끌어당겼다. 아이의 작은 손이 두 사람의 손을 포개 놓는 모습에 부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 릴리가 방긋 웃으며 외쳤다. 클라라는 릴리를 안아 올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고 이제는 오직 행복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릴리를 재우고 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행복해요? 줄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클라라의 진심 어린 대답에 줄리안도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수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가장 소중한 만남들은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완벽한 조건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도 시간이 지나며 달라집니다. 혈연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아픔 때문에 자책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용기 내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선물이니까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몇 살이든 상관없이 언제라도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하기를.